돌려줘야 돼서 소방방재로 라이브 강의 2에 1주하고 2주 보충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며칠인가 4월 10 시험이 4월 11일부터 아마 시험일 거예요. 한 3주 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험 대비도 되겠습니다. 소방법이 분법이 돼갖고 여기 보시면 소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 바뀐 내용의 첫 번째를 보면 소방 우리가 강의를 한 것 중에서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의 법이 바뀜으로써 여기 보이지만 원래는 이렇게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 이렇게 해갖고 시행이 됐는데 이 법이 화재 예방하고 소방시설법하고 두 개로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길죠. 화재 예방하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돼 있으니까 이 법령이 2022년 12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추가된 내용을 보면은 이 빨간 거로 쓴 게 추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책 자료에서 16 PPT 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추가된 게 창고 시설에 대해서도 성능 위주를 설계를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이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널도 우리나라가 장대 터널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장대 터널에 대한 중에서 수조 터널, 그러니까 물 밑에 들어가 있는 터널이죠.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인 것도 성능 위주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또 그 23페이지에 있는 소방법이 분법이 2004년에 됐는데 2022년, 2023년에 법이 요 법령이 두 개로 갈라졌죠. 하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소방시설법이라고 약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이렇게 해서 화재 예방법, 이렇게 두 개로 법령이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시행은 소방시설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화재 예방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개정이 시행이 됩니다. 제가 그 강의를 찍을 때가 2년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강의 자료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이 업데이트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공사업법,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해서 5개 법으로 소방법이 지금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을 좀 첨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 거로 된 이러한 내용들이 터널과 창고 시설도 포함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법률도 정리하게 학습 정리해서 이렇게 5가지로 요 두 법이 이렇게 갈라져서 분법이 돼서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이 도입이 됐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에 보면은 우리가 그 강의에서는 제가 그 소방 유체역학에 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 유체역학에 아주 뭐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방 설비를 다루다 보면은 그 소방 수리학하고 소방 유체학학을 몰라갖고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체역학이죠. 유체역학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그런데 물을 사용하니까 그 수리학 모든 대상이 유체의 대상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소방 유체역학하고 소방 수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 중에서 비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채석정의 중량이라고 그랬죠.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트를 얘기하는 거는 뭐 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W 오버 V 그래서 mg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니까 결국 힘이 되죠. F는 이끌어 ma니까 이건 중력 가속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로 g가 감마는 이끌어 로 g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중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차원이에요. 로 W의 로, 감마 W의 감마. 그 분모가 되는 건 뭐야? 4도씨의 물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질의 상대 밀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보통 그 어떠한 물질의 로는 1000 곱하기 S가 됩니다. 1000이 뭐예요? 바로 물의 밀도가 되는 거죠. 저 물의 밀도에 비중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절대 온도, 그 다음에 게이지 압력, 진공 압력 이런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이지 압력은 절대 압력을 우리가 보통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얘기할 때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대부분 그 절대 압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지 압력에다가 여기 국지 대기압이죠. 그러니까 국지 대기압이라는 것은 높이에 따라서 대기압이 달라지니까 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산 위에 있을 때는 압력이 낮겠죠. 그 다음에 평지에 있을 때 밑에 내려와 있을 때는 압력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기압은 사실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변한단 말이에요. 요거에다가 그 계기 압력을 플러스한 게 요것을 우리는 절대 압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압력 이렇게 표시되죠. 그 다음에 진공 압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지 대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준 게 바로 뭐가 돼요? 절대 압력이 되는 거예요. 진공인 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하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 표준 대기압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모르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기압은 1ATM은 760mm. 이건 저도 맨날 암기합니다. 이거 암기를 해야 돼요. 물의 높이로는 10.332m.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에 쓰는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자석. 현장에서는 킬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저거 5kg짜리야? 그럼 뭘 얘기하나요? 5kg, 킬로그램 force per centimeter 자석이에요. 그러니까 1.0332. 그러니까 5kg인 거는 물의 수준으로는 50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I 유니트로 얘기할 때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잖아요. 그 파스칼의 단위는 101.32 킬로파스칼. 그러니까
101.32kPa. 또 현장에서는 어떻게 0.1 메가파스칼, 0.1 메가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1 메가파스칼. 그리고 우리 기압을 얘기할 때는 1.013 바 또는 14.7 psa. 요거는 영국 단위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 왜? 요 단위를 환산할 때 이것을 알아야지만 환산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10m의 수준은 몇 킬로그램이냐, 몇 킬로그램 per 센티미터 자승이냐, 그럼 금방 환산할 수 있죠. 분모를 미리큐로로 해갖고 계산하면 이것처럼 환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것이 학수정리에서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이게 서로 단위들을 우리가 변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얘기.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단위를 모른다면 엔지니어하고 대화가 전혀 안 되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체성 기피에 있을 때의 압력 P라고 하는 것은 P0 플러스 로 GH. 이거 암기해야 돼. P0 플러스 로 GH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보는 것 중에서 이 그 연소 손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X축을 온도로 보고 템퍼러처로 보고 Y축을 가연성 물질의 농도로 봤을 경우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연소 범위, 폭발 범위, 가연 범위는 이렇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AIT라고 하는 발화 온도와 인하점이라고 하는 플래시 포인트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요것이 요 선이 뭐냐? 증기압 곡선이에요. 증기압 곡선. 증기압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와 기체가 서로 공존하는 그 선을 증기압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와 증기, 공기, 혼합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요쪽에 왼쪽은 이거는 액상이 되는 거죠. 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한계하고 하한계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요 하한계죠. 로우 리미트가 만나는 그 지점. 그것을 우리는 플래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접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가연한계의 혼합, 여기 믹스처죠. 혼합의 가연성 물질의 그 농도를 구하는 식을 르사트리 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르사트리 룰은 연소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소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르사트리 원리를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즉 가연한계, 연소한계를 얘기할 때는 르사트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A 물질, B 물질, C 물질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혼합물의 하한계, 상한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식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LFL이니까 로우니까 하한계죠. 만약에 상한계라고 하면 U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LFL은 믹스처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요 C라고 하는 거는 가연성 기체의 조성비예요. 예를 든다면 공기가 90% 있고 가연성 기체가 A라는 게 2% 있고 B라는 게 3% 있고 5% 있죠? 그러면 요 2%, 3%, 5%가 아니고 90%를 뺀 그 가연성 기체만을 일로 봤을 때 얼마가 되느냐? 여기 100으로 설정이니까 만약에 2%이면 20이 되는 거지. 10분의 2가 되니까
20이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 A라는 물질의 하한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이 서메이션은 각각을 플러스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반드시 계산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계산기 준비 안 하시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공학 계산기 반드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지만 볼륨 퍼센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20%, 30%, 50%. 그러니까 가연성 물질이 총합이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기를 빼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가하기에 이제 설명하는 것을 오시죠. 이런 거는 복사열에 관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전부 정답이에요. 이것도 흡수율과 방사율과 키로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꼭, 요 에미시브 비트라고 하는 방사율이라고 하는 것은 흑제의가 뽑아내는 복사열, 방사열 내 어떤 물질 표면의 복사열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흑체는 방사율이 1이 되겠죠. 응? 분모도 분모도 흑체의 복사율이고 분자도 흑자의 복사율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를 얘기할 때 레오노즈 남바라고 하는 걸 모른다면 말이 안 돼요. 나도 대학 다닐 때 이 du 오버 뮤 이거를 항상 암기했습니다. 요거는 du 오버 루 해갖고 이거는 동점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동점성도, 동점성 계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du 로 오버 뮤 그래서 점성 계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2320보다 작으면 칭류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열 전달 속도에 관한 그것을 구하는 거니까 요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포레 이퀘이션을 그대로 이용하면 사실은 이 이퀘이션은 써주지 않죠. 이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그대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뭐 내가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현장에서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소방 설비 운영 이런 것들이 산업체의 안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전 관리에 한 5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화재 한번 나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산업 안전에서도 화재 안전을 한 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기술사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 그래도 초봉은 굉장히 낮지만 소방 기술사가 그래도 가장 좋은 기술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인허가 우리가 얘기하는 도면에다가 도장을 찍어야지만이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폐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 관리 측면에서는 소방 기술사가 굉장히 좋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지만 한 50%는 산업안전하고 오버랩돼요. 산업안전 몰라갖고 소방기술사 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제 내가 라이브 강의에서 좀 하게 되겠는데, 이게